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박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지금을 가리켜서 외모 지상주의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한 그 통계 조사에 의하면 네. 우리나라 10대에서 40대 여성들에게 네. 물었답니다. 그분들 대답이 70% 이상이 네. 외모가 인생의 가치와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사실 외모보다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무언가가 인생을 살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외모로만 평가받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네. 하나님이 형상들을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구상의 70억, 80억 가운데 네. 특별하게 아, 만든 한 사람 한 우리인데 사람을. 예. 이 특별하게 창조된 이것에 자부심을 갖고 네. 건강히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마 오늘 초대한 분과 함께라면 저희가 모두 다 같이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초 먹거리 알리느라 너무 바쁘신 분이시죠. 이계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2009년 사랑하는 딸을 암으로 하나님 품에 보낸 후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은 이계호 교수. 기도와 예배가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인 몸의 관리는 육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의 특별한 사역. 목회자의 길을 고민했던 화학과 교수를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셔서 건강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향해 태초 먹거리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을 회복할 때까지 태초 먹거리 사역을 멈추지 않을 그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만나보자. 제가 의사인 줄 알고 네. 자꾸 진료 상담하는 거예요. 저는 의사가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하니까 네. 내가 그동안 욕한 걸좀 용서해주시고 창피하게 기도를 나갔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또 기도를 또 들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또 우리 가정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태초 먹거리라는 이름으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지금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네.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뵙다니 영광입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예.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예. 우선 그 태초 먹거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라든지 건강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전공이 화학 중에서 분석화학이 전공입니다. 어. 근데 분석을 해보면요. 네. 사람이 단단한 살이나 뼈는 토양 흙 성분하고 화학적 성분이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흙으로 만든 네, 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흙으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먹거리가 이제 너무 경제성을 네. 이익 추구를 따라가다 보니까 네. 원래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던 먹거리보다 많이 변질이 됐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방법, 하나님이 키우라고 한 방법으로 좀 옛날 먹거리 돌아가 보자. 예. 이게 이제 태초 먹거리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 기본 정신을 들으니까 조금은 알 것 같은데 뭐라고 다시 설명하라고 하면 네. 설명을 못 하겠거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를 들면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이제 너무 이제 주제가 많기 때문에 네. 너무 주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예를 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요즘 이제 한 3월 4월 가게 되면은 복숭아를 키울 때 복숭아 네. 키우는 보면 봉지를 씌워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봉지를 씌울까요? 그렇죠. 보호하느라고. 예, 뭐 농약으로 보호하고 네. 벌레로 보호하고 네. 그죠. 근데 원래 하나님은 복숭아는 햇빛을 보고 자라라고 창조하셨는데 네. 이제 봉지를 씌우게 되면요, 네. 햇빛을 보게 되면은 복숭아 위에 검은 점 기미 예. 주근기가 생겨요. 네. 대한민국에서 기미 주근기는 만인의 적입니다. 복숭아한테조차도 기미 주근기는 복숭아 보기 맞아. 싫다. 선블락을 해라. 네. 이 선블락에서 예쁘게 키운 그 복숭아를 먹을 때 네. 햇빛 보고 마음대로 시커먼 점 있는 복숭아 한 개 먹을 때 예쁜 복숭아 10개하고 영양가가 맞먹거든요. 그 바람에 농민들은
봄만 되면 고민을 합니다. 네. 봉지 씌울 사람이 시골에 없어요. 아. 그래서 보암직한 먹거리를 찾는 우리들 때문에 네. 농민들은 고생을 하고 그러네요. 우리는 영양가가 10분의 1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제 태초 먹거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복숭아는 검은 점 있는 김이 주근깨 있는 걸 사 먹자. 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태초 먹거리를 이제 소개를 네, 합니다. 이해가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도 건강해지고 농민들도 같이 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뭘 먹더라도 예쁘고 보암직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건강해 보이는 네. 우퉁부퉁한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못생기고 약간.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 네,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거. 자연적인 거. 자연스러운 게 특징이 뭐냐면은 꼬라지가 보기 싫습니다. 확 와닿았어요. 아까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외모지상주의라는 네. 단어를 생각할 때요. 네, 그게 네. 지금 이제 먹거리에도 똑같이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건강해지면 이제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네. 먹음직, 보암직한 것이 꼭 좋은 먹거리가 아니다. 네. 아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분 나 아는데 하시는 분들이 꽤 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건강에 대해서 음식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셨나 아니면 사람의 몸을 만지는 의사셨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학을 전공하셨어요. 예, 이제 네. 제가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의사인 줄 알고 네. 자꾸 진료 상담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어야 될까요? 수술할까요? 말할까요? 저는 의사가 예. 또는 있잖아요. 요즘은 또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요즘 우리 남편이 약간 당뇨 증세가 있는데 여주를 먹을까요? 돼지 감자를 먹을까요? 제가 무슨 뭐 민간의학, 대체의학과라고 하는데 아니고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이제 과학자로서 저희 가정이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어요. 그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는 저희는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많은 시행착오,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단 말이죠. 먹는 걸로 인해서. 뭐든지 간에 네.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데 이제 지나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만나는 사람들보다도 보니까 저희 가정이 겪었던 똑같은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가정이 겪었던 시행착오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9년 전에 태초 먹거리라는 이름으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지금 무료로 강의를 진행하고 네. 있고요. 지지난주까지 지금 120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작게는 한 20명에서 네. 가장 많게는 한 번에 한 400명 오. 정도까지 해서 120회 강의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참 화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네. 어떻게 태초 먹거리를 연구하셨는지 또 뭐 아까 가정에 어려움도 있다고 그러시고 네. 시행착오 말씀하신 점점 궁금해집니다. 예, 우리가. 그러게요. 근데 우선, 더군다나 제 네. 전공이 네. 화학 중에서도 분석화학이 전공입니다. 분석화학 전공이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먹거리를 전체 다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우선 창창 네. 풀어 가보자고요. 그러니까요. 자, 우선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시게 된 네.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것은 예수님 영접한 1982년도. 82년. 몇 살 때죠? 그때? 근데 82년도니까 제가 대략. 서른인가요? 네. 지금 이제 늦은 53 편이셨네요. 년이니까. 아. 서른 정도네요. 서른이죠. 예. 원래 이제 그 82년도 전에는 좀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고요. 예. 네. 심지어 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 오.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된다. 네. 최소한도 거기 가면 일단 이중 인격자는 기본적으로 된다. 말하고 행동은 틀리는. 달라지는. 근데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요. 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살면서 어려울 때 누가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가보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무교였는데 네. 제가 자취하고 있는 그 집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갔었는데요. 네. 제 스스로 이제 친구가 이제 그 꼭 가라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마침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들 싸워서 갈라지기 일보 직전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니까 내 싸우는 소리만 들리고 말이죠. 뭐 이상한 거죠. 네. 저는 처음 이제 교회를 들렸는데.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마치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네. 미국 유학을 가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학부를 전공하고 학부를 졸업하고서는 이제 미국 유학 갈 때는 석사 아니면 박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겁도 없이 박사를 바로 들어갔어요. 석사를 하지 않고 네. 바로 이제 박사 통합 과정을 들어갔는데
가면 2년 뒤에 이제 박사 자격 시험을 쳐야 됩니다. 네. 자격 시험을 쳐야 되는데 5번을 쳐서 어. 3번을 통과하면은 이제 박사 자격이 되는 거고 네. 떨어지면 이제 보따리 사서 이제 귀국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시험을 4번 쳤는데 2번 되고 2번 떨어진 거예요. 오, 쫄깃쫄깃한데요, 이 상황. 이제 한 번 예. 남은 거예요. 오.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도 이제 공부에 벽이 보이는 그런 상태였는데 누가 옆에서 교회 나가서 한번 기도해봐라. 아. 참 처음에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네. 워낙 앞에서 내가 험한 소리도 많이 하고 비난도 많이 해가지고. 네. 근데 일단 공부는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서 이제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니까 네. 내가 그동안에 욕한 거 좀 용서해 주시고. 몰랐으니까. 그 박사를 이제 한 번 남았는데 네. 좀 붙여주세요. 어. 제가 붙여주면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창피하게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셨어요. 네. 들어주셔서 이제 무사히 공부를 하고 저는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셨구나. 목사님하고 새벽에 이제 그분이 이제 내비게이터 출신이라서 네. 이제 유학 시절 때 저는 그분하고 새벽에 이제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쭉 계속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나가시면서 네. 교회 나가시기 전과 후가 삶이 어떻게 좀 바뀌셨어요? 첫째 이제 그 교회 나가기 전에는요. 네. 일단은 그 내가 보고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만 만났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이유가 내가 만났던 사람들마다 이제 그런 이중인격적인 또는 말하고 행동을 틀리는 네. 뒤로 돌아서면 계속 욕을 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만 봤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제가 실제로 교회 다니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다녔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굉장히 힘든 상태인 게 이제 제가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고 하고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서 돈벌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이제 그 직업이 자동차 세차장에서 이제 이 차를 이제 세차해주고. 세차해주고 이제 그 당시엔 정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정비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이제 굉장히 제가 좀 내성적인 데다가 말도 안 하는 데가 네. 교회 가니까 이제 벌써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갔는데 계속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네. 들리고 싸우는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6개월 동안에 거기 청년부에 제가 소속돼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네. 직업이 뭐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은 네. 지금도 모든 교회에서 옛날에 저같이 이렇게 외톨이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관심도 보여주지 못하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만나는 사람들도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해서 뭐 내 양심대로 사는 게 더 낫겠다. 네. 저렇게 가서 이중인격이 되고 뭐 싸우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고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예.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더 훨씬 더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미국에서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를 가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귀국을 하셔서 이제 교수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예.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그럼 어떻게 이어지신 건가요? 이제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네. 이제 충남대학교에서 이제 저를 초청을 해서 대전으로 이제 원래 제가 대구로 가기를 원했는데 네. 하여튼 대전으로 이제 그 직장이 되어서 충남대학교로 갔어요. 이제 가서 마찬가지 교회를 출석을 해서 이제 대학부를 섬겼습니다. 대학부를 예. 대학부를 이제 섬겼는데 참 열심히 섬겼어요. 마찬가지로 뭐 학생들 데리고 이제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 네. 또 뭐 카운슬링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말이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이게 섬기고 하다 보니까 매년 연말이 되게 되면요, 네. 저한테 누가 자꾸 신학교 목회학 석사 원서를 자꾸 사다 줍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네. 교수가 아니고 목사가 돼야 된다. 네. 왜 여기 있느냐? 네. 네.
매년 연말마다 이 서류를 사가지고 저한테 주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갈등이 오게 됐어요. 마음이 좀 어려우셨겠어요, 진짜. 그때 저한테 아마 신앙생활 중에서는 가장 큰 고비였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가장 큰 고비, 네. 가장 큰 그 고비였는데 이제 마침 그때에 제가 목사님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김동명 목사님이라고요. 그 사모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쓰신 안희숙 사모님. 네, 그 안희숙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네. 김동명 목사님이 이제 94년도 겨울에 대전에 계셨어요. 네. 겨울에.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안희숙 사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이제 임종을 이제 해야 된다 해서 네.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안희숙 사모님 임종을 보러 급히 귀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귀국해서 어떻게 사모님이 조금씩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다시 미국 가지도 못하고 그의 겨울을 이제 그 연구단지 안에서 네. 계셨는데 그때에 그 연구단지 안에 있던 과학자들 몇몇 가정이 이제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제대로 아마 만나서 그 이전과 이후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경 공부하면서 나온 그 핵심 주제가 뭐였냐면요.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교수 목자가 되어라. 교수 목자가 되어라. 교수 크리스찬이 아니고 네. 교수 목자가 되어라. 교수 목자의 양은 제 그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이라 이거죠. 네. 그 학생들을 그 화학 학생이지만서도 그 학생들의 화학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네.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최소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네.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느 목사님이 충남대학교 화학과 학생들을 매 학기 네.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렇죠. 당신이 목사 되고 나면 그거 못한다. 그러네요. 당신이 그걸 목사 되고 나면 못한다. 네.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교수 목자가 되어라. 나는 이 말씀이 저한테 그냥 꽂혀버렸네요. 네. 그거죠. 그냥 단순하게 해결되면 네. 깔끔한 정리가 깔끔한 됐네요. 정리가 됐죠. 예. 저는 뭔가 이상한데 내가 목사가 돼야 되냐 하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네. 김 목사님이 아니라 이거죠. 어느 대한민국의 목사님이 충남대학교 화학 학생들 와서 매 학기마다 수백 명의 학생들한테 또 새로운 학생들을 계속 수십 예. 년 동안에 하나님의 얘기를 누가 해줄 수 있냐 이거죠. 그 말씀에 저희가 참 포기하고요. 네. 지나고 보니까 참 신학교의 사람 같다. 참 제가 목사님 잘 안 됐다. 목사님 앞에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목사 안 되게 저한테 큰 이렇게 참 이끄시는 들어보니까 방법이. 예,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다가 비판적이었고 네. 이제 예수님 잘 믿으면서 변화가 됐고 심지어 신학교를 가라 할 정도로. 네. 예, 근데 그 유명하신 안희숙 목사님 남편 목사님을 만나면서 정리가 된 거란 말이죠. 네, 정리가 예, 됐고 이제 성공적인 교수가 되셨고. 네. 근데 어떻게 이 최초 먹거리를 어떻게 이렇게 연구하시게 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장 간단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입속에 치아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입속에? 서른- 30. 예, 32개입니다. 32개. 예, 그래도 뭐 30까지 나온 거니까 그래도 공부 좀 하신 것 같은데. 32개가 있습니다. 네. 32개 중에서 송곳니가 아래 위에 2개씩 있어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앞니가 위에 4개, 밑에 4개, 네. 8개. 합치면 12개죠. 그럼 32개에서 12개를 빼면 몇 개입니까? 20개가 남죠. 20개가 뭘까요? 어금니. 어금니는 맷돌과 같이 갈아서 먹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금니 20개를 이 입속에 주셨을까요? 잘 씹어 먹으라고. 잘 씹어 먹어요. 그죠? 잘 씹어 먹어요. 네. 근데 현재 우리 삶 자체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씹지 않거나 또는 그냥 타서 마시거나 네. 이런 생활을 현재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즐겨 먹는 예를 들면 막 바쁘고 이러면 엄마들이 옛날에 이제 보면은 미숫가루 네. 다 가지고 주면은 배도 불러 올라오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간편하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서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려면은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있어야지만 분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위에서는 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아밀라제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디에만 들어있을까요? 침 속에. 침 속에만 네.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요소를 침 속에만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근데 이유는 뭔지 몰라요. 씹어야지만 침이 나오게 되고 네. 침이 나와야지만 소화가 되게 되고 이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위 속에 아밀라제가 나오도록 했다면 우리가 바쁠 때 네. 어차피 밥을 먹으면 밥이 위 속에서 한 2시간 머물거든요. 네. 그때에 소화제가 나오면 내가 세상 편하게 그렇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네. 하셨나? 이유는 모르지만서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미숫가루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냥 삼켰어요. 네. 밥을 그냥 후딱딱 먹었어요. 그러면 소화 효소가 하나도 없이 그냥 내려갔죠. 위는 주물러서 중군을 만들어서 장으로 내려보냅니다. 네. 네. 장 속에 짬밥이 들어갔습니다. 아. 장의 온도가 37도입니다. 네. 여름철 날씨에 한 몇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 짬밥통 냄새 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지독합니다. 자,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왜 지독할까요? 아까 먹었던 밥이 장 속에서 막 썩어 들어가서 난리가 나는데 네. 그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까불고 돌아다니고 웃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얘야 안에 뭐 썩는다 알려주려고 알려주려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안타까워하는 것들은 말이죠. 우리나라의 초, 중, 고, 대학교 아이들의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엄마들이 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만 생각을 했지 네. 그걸 먹고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밥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몸을 지키는 사역이다. 네. 왜냐하면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절인가 3장 6절인가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뭐 우리 몸은 그냥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몸이 아니거든요. 성령에 관한 성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20개를 주셨냐? 20개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꼭 뭐 성경 공부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는 것은 네. 영적인 신앙생활이고 네. 우리 몸을 살려서 하나님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은 육적인 신앙생활이다. 네. 그래서 저는 태초 먹거리는 육적인 신앙생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견한 아주 작은 부분 몇 가지만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 하자고 얘기를 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네. 뭐 정식 강의를 또 한 기회를 또 만드시겠지만 그러게요. 예. 우선은 오늘 나오셨으니까 아주 중요한 거 엑기스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것만큼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 가장 현재 한국에서 한국 상황을 봤을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다들 우리가 이제 남녀 평균 수명이 80세가 다 넘었다고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숨겨진 통계는 말이죠. 뭐냐면 남녀 평균 수명이 80세가 되었는데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린 나라가 한국입니다. 너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8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건강하게 80세를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3명당 1명이 암에 걸려 산다. 그럼 2집당 1분이 암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가 184개국 있습니다. 전 세계 18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병률 몇 위쯤 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1위로 목사님. 알고 있어요. 1위라고 해서 목사님 네. 몇 위쯤 하겠습니까? 저도 1위. 아, 1위세요? 혹시 내려왔나요? 네? 2위로 내려왔나요? 2위요? 1위인가요, 아직도? 아, 우리나라를 너무 아직 얕잡아 보시네. 우리는 1등 안 하면 안 한답니다. 여전히 1등이군요. 이야. 전 세계 1등입니다. 이야. 전 세계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가 여자보다도 발병률이 2배가 더 네. 높습니다. 자,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 네. 남자는 전 세계에서 1등 아니죠. 1등보다 2배가 높은
특등을 할 정도의 대장암 발병 원인이 버글버글한 데서 살고 있으면서도 네. 이 사회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도 관심이 없고요. 심지어는 교회도 관심이 없습니다. 정부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대장암 발병 원인을 얘기해서 하는 부분이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방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잡혀요. 네.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신 환자가 매우 많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 대장암 명의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많습니다. 완치율은 전 세계 1등이에요. 네. 완치율조차도 1등이에요. 그 정도로 훌륭한 의술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그 훌륭한 의술을 갖고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의술을 가지고 대장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그 의술은 환자가 생기게 되면 네. 치료해서 낫게 하는 기술은 전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의술을 갖고서는 단 한 명의 발병률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대장암 발병률 누가 낮춰야 될까요? 교수님이요. 아니죠. 왜? 두 분도 그렇고요. 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가 네. 제가 오늘 딱 한 가지, 한 가지. 예. 딱 한 가지만이라도 네. 몇 가지만이라도 말씀해드리는 이 부분을 지켜서 왜 이게 한국 사람들이 대장암 발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한 가지인데 예. 두 분도 어기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이 거의 대부분 다는 어기고 있는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네. 전 세계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아니 빨리 말씀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자, 이제 예. 물론 이제 발병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거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기하고 관련됩니다. 고기를 너무 구워 먹었나요, 저희가? 고기하고 관련됩니다. 그런데요, 예.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입니까 아닙니까? 먹거리죠. 분명히 먹거리 주셨어요. 네. 노아 홍수 이후에 네. 하나님이 그 고기를 먹거리 주셨어요. 네. 그래서 고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어. 뭐가 문제냐? 고기를 많이 먹는 겁니다. 인간의 세포를 약 조사를 해보면 약 100조 개 정도를 추정을 하는데요. 하루에 재생산되는 세포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의 단백질을 얼마일까? 네. 그래서 어른들인 경우에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 체중 1kg당 하루에 필요한 최대 단백질이 1g. 1kg당 1g. 1g. 그래서 원래는 논문에 0.8g인데 오늘 이제 C 채널은 좀 특별한 후하시네요. 0.2g을 보너스를 보태드려서 자기 체중 1kg당 하루에 필요한 최대 단백질 1g. 그러면 60kg의 몸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몇 g입니까? 60g. 60g. 60g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아세요? 요만큼인가요? 계란 한 개. 그런데 내가 오늘 회식을 해서 100g의 단백질을 먹었습니다. 네. 그럼 몇 g 초과됐죠? 40g. 40g. 초과된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않나요? 네.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과된 단백질은 내일까지 단백질로 저장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제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초과된 단백질은 절대로 내 몸에서 저장이 안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이유는 뭔지 몰라요. 네? 이유는 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초과된 40g은 먹었던 당일날 강제적으로 소변을 통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네.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소변에서 거품도 많이 나오고 뿌옇게 나옵니다. 아,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초과된 단백질 저장되도록 했다면 내가 회식할 때 화창 먹어놨다가 내일 좀 빼수고 모레 좀 빼수고 하면 될 텐데 네. 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은 그동안에 고기는 부자들만 먹던 시절이 너무 길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50대 이상의 대한민국의 장년들은 현재 고기에 대해서 다 한이 맺혀있습니다. 한이 맺혀가지고 내 못 먹었던 고기, 내 자식들, 내 손자 키울 때는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더 먹이려고 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기는 하나님이 만나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헤맬 때 그 불평하는 왜 우리를 끌고 나가지고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먹기는 제대로 먹었는데 왜 끌고 나 먹을 건 아니냐 했을 때 만나를 주셨는데 그렇죠. 너무 맛있었어. 그 다음에 먹으려고 저장을 해놓고 보니까
썩어버리고 벌레가 이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기를 우리한테 만나러 주신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아. 그래서 내일 먹을 고기는 언제 먹어야 됩니까? 내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모레 고기는 언제 먹어야 한다고? 모레. 먹어야 돼.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고기 보기만 보면 그냥 눈이 뒤집어져서 그냥 화장창 먹습니다. 달걀 하나만큼 먹고 멈추질 않으니까. 화장창. 또 좀 비싼 뷔페집에 이제 간다 하면요. 네. 이제 부모가 애들한테 나가기 전서부터 애들한테 신신당부합니다. 얘야 이 집은 비싼 뷔페집이니까 절대로 채소 가지고 배 채우지 말고 고기로 배 채워라. 김밥 먹지 마. 김밥 먹지 마. 고기를 배 채워. 네.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고요. 고기는 매일 필요한 것만큼만. 필요한 양만큼만 먹자.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먹거리 주신 방법이에요. 자, 고기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언제 먹습니까? 보통은 저녁 때 먹죠. 예. 한 10년 전에 목사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식이 뭡니까? 야식. 라면밖에 없었어요. 네. 지금은 간식에 야식에 거의 대부분 다 기름밥. 근데 탄수화물, 밥, 고구마, 감자 같은 탄수화물을 우리 위에 들어오면 2시간면 소화가 되는데요. 네. 기름이 포함된 고기는 소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렇겠죠. 3시간, 4시간, 5시간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얘야 고기 좀 먹어봐라 든든하다. 고기가 좋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든든함이었군요. 그 든든함이 소화가 안 돼. 예. 오래 남아있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제 네. 9시, 10시, 11시, 12시 돼가지고 기름진 고기를 잔뜩 먹고서는 자기는 또 내일 아침 일찍 이제 출근해야 된다고 네. 12시에 침대 가서 코 드르릉 굴고 자면서 장한테는 야근을 시킵니다. 얘는 들어간 고기 소화시켜놓고 자라. 네. 얘는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자지 않고 일을 합니다. 장은 밤에 잠을 자야 합니까? 안 자야 합니까? 자야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근을 매일 시켜요, 이렇게. 예. 하나님이 그래서 해를 만드셨고요. 네. 달을 만드셨고요. 네. 낮밤을 만드셨어요. 창세의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밤에는 반드시 장이 잠을 자야 되고요. 세포가 잠을 자도록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밤에 장을 가장 잠 안 재운 나라가 한국입니다. 왠지 아시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음식을 배달해 준 나라입니다. 그것도 휴대폰으로 요즘에는 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주문을 나라인데 하니까. 이게 불과 지난 7, 8년 동안 일어난 그러네요. 일입니다. 그전 이런 일이 없었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이 겹쳐. 자, 고기도 말이죠. 고기도 6시, 7시 좀 일찍 먹고 소화시켜 놓고 11시, 12시에서 자면 아무 문제 없어요. 고기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네. 고기 언제 먹자? 좀 일찍. 일찍. 일찍 먹자. 일찍 먹자. 아니면은 낮에 먹자. 네. 이게 한국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 때문에 지금 전 세계 1등이 되어서 아주 급격하게 1등이 됐습니다. 이야. 그죠? 오늘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만약 2시간짜리 같으면은 네. 2시간짜리, 3시간짜리 방송 같았으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오늘 밤새도록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약 뭐 예. 1시간 좀 좁게 해서 새벽 1시까지 정도는 준비된 얘기인데요. 이제 커피에 대한 부분도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참 그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참 좋아하세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저한테 큰 연구비를 주고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커피를 네. 분석을 해다오. 그래서 제가 몰래 3년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믹스 커피부터 시작해서 네. 캔커피, 저기 강릉 쪽으로 가면 유명한 개인 커피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몽땅 다 3년을. 야. 근데 그 결과 지금 이제 발표를 잘 못하고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표 못하고 있는데 작년 3월 30일 날 네. 캘리포니아에서 커피에 대해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네.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요.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스타벅스를 비롯한 네. 90개 프랜차이즈 업체는 커피 매장 안에다가 큰 경고판을 붙여라. 그 경고판의 내용이 네.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커피 임산부가 먹으면 애 잘못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안에 판결 물론 이제 나오는데요?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 업체는 이제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했어요. 네. 고등법원 판결이 했는데 아. 상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커피를 로스팅할 때 네.
몇 도시에서 아. 몇 분간을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소위 발암물질보다 발암 유발물질이라고 네네.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2군 발암물질 등록된 건데요. 왜 참기름 들깨에 발암물질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 볶을 때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많이 나올 수 있고 작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오일, 뭐 식용유 이런 것들은 그 볶는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규제를 해가지고 절대로 발암물질이 허용지상 안 나오도록 네. 규제를 갖고 있고요. 허용지상 나오게 되면 전부 폐기 처분해 버리고 그 공장에다 문을 막게 만드는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는데 커피는 아직까지 규제가 없어요. 저희가 먹다가 다음 약속을 또 해야 되겠네요. 건강 커피를 먹자. 예. 뭐 이런 먹거리가 거. 그만큼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한국 사람의 삶 속에서 뭔가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바람에 이게 통계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통계로. 네. 이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지금 이러한 너무 중요한 강의를 한 10여 년째 무료로 지금 그러니까요. 하신다고 하니까 태초 먹거리를 전하고자 하는 교수님의 열정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근데 거기다가 또 뭐 요리 강의를 또 하신다고 그러세요, 또. 현재 아이들이 정신세계도 했던 수능 때문에 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 초점 맞췄는데 아이들의 이 장 건강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 일단은 먹거리가 바뀌어야 되겠다. 장 건강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특히 장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아냐면요. 일단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독하다. 안 좋으면. 너무 길게 한다. 네, 네, 네. 그다음에 변비나 설사가 너무 오래 간다. 다 장 건강이 나쁜 네. 징후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빨리 무언가 장 건강을 좋게 해줘야 될 텐데 먹거리를 통해서 일단 해주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장 건강에 좋은 먹거리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에요.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네. 그리고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아. 이 두 가지예요. 네. 채소 중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젓갈이나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주로 동치미, 백김치, 뭐 물김치, 나박김치 같은 이런 경우. 그다음에 청국장. 네. 근데 청국장 애들이 먹어야 안 먹어요. 잘 안 먹죠. 잘 안 먹죠. 이걸 어떻게 청국장 애들이 먹을 그리고 수 있을까? 밤에는 못 끓여주죠. 냄새 애들 때문에. 먹을 수 있을까? 예. 해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반려하게 되면 가장 유명한 군이 순창군입니다. 네. 네. 순창 군수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어. 찾아가서 우리 어린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청국장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군수님이 웃더라고요. 아니 어른도 안 먹는데 네. 무슨 애들이 요즘 애들 콩자반도 안 먹는데 네. 뭔 애들이 청국장 먹냐. 청국장 애들한테 혐오식품인데 2년째 찾아가면서 내가 설득을 시켰어요. 순창군이 고추장으로 유명한데 고추장 가지고 안 된다. 고추장 가지고 애들 먹고 하니까 네. 이 청국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2년간을 따라다니면서 설득을 해서 이제 청국장 개발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청국장 개발을 국가 과제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무려 5년 동안에 예. 연구비로 45억을 받았습니다. 건국 이래로 가장 넓게, 가장 깊게 그렇죠. 우리나라 청국장에 대해서 6개 대학하고요. 세계 연구소가 연 인원이 거의 한 7, 80명이 이제 이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네, 프로젝트네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냄새가 안 나게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게 네. 했는데 지금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가지고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청국장은 이제 이 그 젓가락으로 떠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찌개용 말고 젓가락으로 떠먹는 걸 먼저 이제 만들어서 네. 작년에 약 1,500명 정도의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열흘치를 보내주고 테스트를 했어요. 네. 그 중에 초, 중고 아이들 넣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행이네요. 첫째 냄새가 안 납니다. 네. 보통 이제 그 낫또 같은 거 보면 안에 그렇죠. 이제 그 간장이나 겨자가 들어가는데 네. 저는 간장 겨자를 빼버리고 꿀을 넣습니다. 오. 일단 단맛에 넘어왔어요. 애들이. 그다음에 이제 꿀을 넣을 때 꿀 봉지에다가 꿀 소스라고 적지 않고 네. 허니 소스라고 적었습니다. 아, 이 예. 단어 하나에 애들이 살짝 지금 예. 넘어와가지고 먹는 거예요. 오. 오늘도 저한테 네. 이 그 4살, 5살짜리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어머. 보내주신 분이 네.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는 이제 야채 이제 샐러드라든지 네. 야채 소스라든지 뭐 다른 소스를 좀 바꾸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야. 그래서 청국장을 이제 만들었는데 또 이게 냄새나게 끓이면 안 된다. 예. 집에서 띄울 수 없느냐. 그래서 요즘 제가 전국적으로 청국장 잘 띄우는 방법 아. 집에서
청국장 냄새 안 나고 잘 끓이는 방법에 네.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요리를 많은 분들이 오해해가지고 집에서도 요리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집에서 요리를 안 하십니까? 근데 이제 여측에 들어오게 되면은 네. 주부단체 대상으로 해서 직접 청국장을 띄우는 방법 네. 집에서 그다음에 청국장을 맛있게 냄새 안 나게 야.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요리 강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시군요. 사실 이제는 시간적으로도 학교에서 명예 교수님이 되셔서 오히려 태초 먹거리에 더 올인하셔서 강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네, 뭐 그렇죠. 네. 수박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로 또 예, 넓히셨죠. 숙박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감히 그걸 시도를 못했는데 올 가을서부터서는 이제 순창군에서 숙소를 좀 제공하겠다 해서 네. 올 후반기에서부터는 이제 그 장 건강을 위한 숙박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옥천에 있는 태초 먹거리 본부하고 네. 대전에 있는 태초 먹거리 본부 두 군데서 이제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아. 옥천은 좀 시골형이고 네. 대전은 도시명. 근데 옥천에는 그 주위에 좀 땅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거기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 오시는 분들 의외로 말이죠. 호두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호두를 어디서 따먹는지, 뭐 취나물이 뭔지, 뭐 두릅이 뭔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 옥천 시골구 학교 주위에는 체험 농장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기에 맞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곧 6월 달 오시는 분들은 좀 매실도 좀 따가시고요. 제가 그래서 농사도 좀 짓고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좀 나름대로는 학교는 정리를 했지만 나름대로 좀 바쁘게. 그리고 또 이제 각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좀 이제 초청 강의도 좀 하시고 또 네. 일반 또 초청 강의도 있고 해서 조금 바쁘게 좀 지내고 있는 오히려 더 바빠지신 것 더 같아요. 바빠지시고 아니, 하실 일도 예. 아주 무궁무진할 것 그러게요. 같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감사한 것은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좀 따라오면서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라는 네. 부분도 좀 느끼시는 분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조금 좀 회복하시는 걸 보고서 참 네. 보람은 좀 있습니다. 더 많이 듣고 싶은데 네, 시간 관계상 시간이 좀 정말, 아쉽네요. 예. 마지막으로 뭐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도 제목은 이제 제가 그동안에 태초 먹거리를 9년 동안에는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지난 9년 동안 이제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 이걸 실행하는 쪽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저 혼자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누구나가 다. 특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이 원래를 기본을 회복하는 좀 우리가 그동안에 기본을 너무 무시하고 기본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본이 분명히 있는데 이 기본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좀 신앙 운동이랄까 또는 이제 제가 똑같은 내용을 이제 뭐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뭐 일반 방송에 나서 그 얘기를 못하니까 네.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자 하고 이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네. 얘기를 드리거든요. 뭔가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네. 뭔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서도 조금 좀 천천히 가면서 여유 있게 가면서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기본을 좀 회복하는 삶을 사는데 좀 제 기도 제목 있고요. 첫째 실행하는데 이건 저 혼자 할 게 아니다. 네.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아. 같은 동역자들 현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도가 이루어지셔서 정말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해외 세계 곳곳에 건강한 일로서 좀 전도자로서 또 그렇게 태초 먹거리를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귀한 말씀 들으면서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대로 네. 우리 몸을 관리해 나가는 것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 말씀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영과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프로그램 보시고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채널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게시판에 들어오셔서요. 하군수 목사님의 책 빵점의 가치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시청 소감 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